몇 년 전 내 책들의 스페인어판을 낸 출판사가 나더러 멕시코에 가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출연해 일련의 홍보 인터뷰를 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다. 나는 멕시코시티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통역자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통역자가 문득 자기 친구가 차원간 양육을 한다는 말을 했다. 그 한마디를 참으로 무심하게 던지고는 곧장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잠깐만요. 방금 차원간 양육이라고 했나요? 내가 그녀의 말을 끊고 물었다. 네. 그 말이 나의 관심을 끈 게 놀랍다는 듯 그녀가 대답했다. 차원간 양육이라니. 세상에, 그게 뭐죠? 그게 그러니까 그 친구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채로 지금 저쪽 세상에서 아이를 함께 기르고 있어요.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우리는 몇 분간 말없이 창밖만 내다봤다. 사람들이 스치듯 지나갔고 나는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해 보려 애썼다. 그 친구분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고 얼마 후 나는 알렉사 파울스를 만났다. 그녀의 남편 호르에는 정말로 비물질 영역에서 아들을 함께 키우고 있었다. 나와 만났을 당시 알렉사는 39세였고 남편 호르에가 죽은 지는 4년째 접어들고 있었다. 알렉사는 외교관 아버지와 가족 치료사 어머니 사이에서 독일에서 태어났다. 인생 절반을 가족과 함께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 베를린에서 대학을 다니며 석사 학위를 받고 멕시코로 이주했다. 그 직후 호르에를 만났다. 호르에는 어드벤처 스포츠 가이드이자 리포터였다. 호르에를 처음 보자마자 뭔가 느낌이 왔어요. 알렉사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너무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황갈색 눈동자에서 특별한 불꽃 같은 것이 일었는데 그게 나한테 와서 꽂혔죠. 어느 파티에서였는데 둘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알렉사는 꿈에 자신과 호르에가 결혼해서 구름으로 된 아침운을 통과하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도 보았다고 했다. 알렉사가 말했다. 우리는 꼭 함께 있고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함께 삶의 길을 걸으면서요. 그래서 커플이 되어 11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았지요. 아주 좋았어요. 둘 다 돈을 벌었고 아이가 없으니 여행을 많이 했죠. 알렉사와 호르에는 둘 다 자연과 모험을 좋아해서 주로 래프팅, 등반, 하이킹, 오지 탐험 등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르에는 아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알렉사가 추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이가 진심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우리는 점점 나이 들고 있었고요. 당시 나는 34살이 다 되었고 그이는 44살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좋아요. 너무 늙기 전에 한번 가져봐요.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결심했던 그날 바로 우리 아들 루카가 우리에게 왔어요. 난산이어서 제왕절개를 했지만 루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했다. 알렉사가 회상하며 말했다. 눈이 파랗고 아주 컸어요. 하늘이 다 비칠 만큼 큰 호수 같았죠. 아이인데도 눈이 지혜롭고 깊었어요. 알렉사와 호르에는 더없이 행복했다. 그 후 얼마 안 돼 호르에는 일주일에 나흘 동안 어드벤처 스포츠를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생방송 출연 섭외를 받았다. 둘은 꿈꾸던 것이 모두 실현되는 것 같았다. 루카가 태어나고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호르에가 출장을 가게 됐어요. 알렉사가 갑자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2013년 1월 15일 화요일이었죠. 호르에가 새벽에 나에게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나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내일 저녁에 봐요 라고 했죠. 그날 오후 나는 루카와 공원을 산책했어요.
그리고 저녁 5시쯤 돌아왔죠. 그리고 30분 뒤 호르의 상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가 아주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호르에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나는 다른 쪽 팔로는 루카를 안고 있었어요. 나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호르에가 탔던 비행기의 조종사는 40년 동안 24,000시간 비행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었다. 처음 50분 동안 오르락 내리락 스카이쇼를 선보일 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착륙이었다. 자신의 비행기를 다른 도시에 두고 와 공항 소유자의 비행기를 운전했던 조종사가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게 치명적이었다. 비행기는 활주로 옆 정글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조종사와 호르에 둘 다 즉사했다. 나는 알렉사에게 차원간 양육이라는 개념은 언제 알게 되었는지 물었다. 알렉사가 대답했다. 그 첫 몇 밤 동안 나는 호르의 존재를 아주 강하게 느꼈어요. 한 번은 루카를 팔에 안고 재우고 있었는데 호르에가 우리를 함께 안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셋이 함께 일종의 빛 기둥이 된 것 같았어요. 호르에가 죽고 이틀째 되던 날 밤에 루카를 재우려고 아이를 안고 테라스로 나갔어요. 그리고 잘 자요 나무들, 잘 자요 별들, 잘 자요 하늘이라고 했죠. 우리는 잠자기 전에 밤 의식으로 늘 그렇게 했거든요. 그날 밤에는 잘 자요 아빠 라고도 했어요. 아빠가 늘 저기서 루카 너를 내려다 볼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기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현관문을 닫으려는데 루카가 문 밖을 보면서 아빠 안녕 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카는 그때까지 한 번도 아빠라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루카가 아빠를 본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보였어요. 알렉사는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호르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호르에가 차로 2시간 거리의 멕시코시티 외곽에 작은 마을로 이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았더니 그들이 함께 산 멕시코시티의 집을 작게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아름다운 집이 있었고 그 작은 집에서라면 루카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호르에는 이 물질 차원을 떠났지만 나는 그이와의 대화를 멈춘 적이 없어요. 특히 밤에는요. 그이가 살아있을 때처럼 촛불을 켜서 고요한 분위기를 만든 다음 함께 대화를 나누죠. 그렇게 촛불을 켜놓고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밤, 알렉사는 호르에에게 왜 아들만 남겨놓고 떠났는지, 자기가 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루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알렉사는 마음속에서 영어로 차원간 양육이라는 표현을 들었다. 순간 그녀는 숨을 멈추고 그 말의 뜻을 이해하려 했다.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그 말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흥분과 동시에 깊은 고요를 느꼈다. 잠시 후 알렉사는 루카도 자신과 똑같이 호르에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몇 주 전 루카가 엄마,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을 다 그려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 꼬마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아주 재미있겠다 싶었죠. 우리는 반려견도 많고 루카를 돌봐주는 부모도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엄마, 루카, 보모, 그리고 개들을 그리려니 했죠. 나중에 루카가 그림을 들고 왔어요. 루카, 엄마, 그리고 달걀처럼 둥근 구체가 집안에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 둥근 모양은 나와 루카 같은 사람 모습과는 아주 달랐죠. 나와 루카는 두 다리를 가진 막대기 같았는데 그것은 커다란 달걀 모양의 두 눈이 있고 웃고 있었어요. 알렉사는 루카에게 그 달걀 모양이 무엇냐고 물었다. 아빠지.
루카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 알렉사가 놀라서 물었다. 나도 몰라. 아빠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 루카가 대답했다. 루카는 집에서 거의 타원 형태의 빛 몸을 하고 있는 아빠를 보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알렉사는 호르에와 직접 소통하는 것 외에도 친구를 통해 편지를 전달받기도 했다. 그 친구는 지구 차원과 관련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비물질 차원의 아카식 레코드를 읽을 줄 아는 친구였다. 알렉사는 나에게 호르에의 편지를 읽어주었다. 안녕 내 사랑, 호르에예요. 나는 여기 늘 당신과 함께 있고 그걸 당신이 알아줘서 정말 안심이고 다행이다 싶어요. 나는 항상 당신 옆에 있어요. 그러니 부디 나와 소통하기를 멈추지 말아요. 그리고 이 차원 간 양육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라요. 당신도 그걸 알고 당신 영혼도 알아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당신은 잘 알지요. 나는 떠나야 했어요. 그래야 당신이 다른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걸 믿기 시작할 테니까. 당신의 직관을 믿어요. 루카는 아주 오래되고 지혜로운 영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이 아이를 잘 돌봐야 해요. 나는 늘 당신 곁에 있고 낮에는 텔레파시를 통해 밤에는 꿈을 통해 소통해요. 나는 절대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당신도 잘 알고 당신의 영혼도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사랑의 행위로 표현하는 이타심과 봉사, 그리고 진실들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자신을 의심 없이 믿는 법을 배워야 해요. 당신은 전생들에서 당신의 그런 능력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요. 하지만 그런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갔고 의식이 열리고 있어요. 당신은 깨어나야 하고 계속 깨어 있어야 해요. 당신은 루카와 함께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루카는 우리의 큰 스승이에요. 오래된 혈통에 지혜가 남다른 아이지요. 그렇다는 걸 커가면서 더 보여줄 거예요. 당신은 봉사 중인 영혼이고 우리는 그런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당신 영혼이 이 모든 일을 겪겠다고 결심했음을, 그리고 당신에게는 힘이 있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므로 이 힘든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라요. 당신은 잘 해나갈 거예요. 사랑할 뿐 뒤돌아보지 말아요. 당신은 잘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책을 쓰게 될 거예요. 당신이 책을 쓰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많아요. 당신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름답고 힘이 넘치는 호르의 편지에 감동해서 우리는 몇 분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도 당신 이야기를 읽을 텐데요. 이 사람들이 차원간 양육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볼 수도 있고 어쩌면 개 중에는 자기 곁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배우자에게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해준다면요. 부당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무력하다는 느낌에 머물지만 말고 차라리 그 느낌들 속에 빠져서 그것들을 격렬하게 겪어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알렉사가 조언했다. 처절하게 슬퍼하고 처절하게 울어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처절하게 따라가 봐요. 완전히 무너지지만 말고요. 슬픔의 커튼 뒤에 있는 가능성을 봐요. 여기에 육체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혹은 육체 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해 보세요. 알렉사, 어릴 때 부모 한쪽을 잃고 지금은 차원간 양육 개념을 이해할 정도로 충분히 자란 아이들도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돌아가신 엄마나 아빠가 마치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 그 느낌이 진짜라고 믿고 붙잡으면서 잠시 거기에서 위안과 사랑을 찾아봐요. 나는 밤이나 자연 속에 있을 때 연결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밤에 한번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불러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루카에게 항상 아빠는 너를 사랑하셔. 아빠가 너를 내려다보고 계신단다. 라고 매일 밤, 정말 매일 밤 말해준답니다. 영적인 말투로나 뭘 가르치듯이 말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게 설명해요. 예를 들면 꿈을 꿀 때는 하늘을 날 수 있어. 저 멀리 별까지도 갈 수 있지. 어쩌면 아빠가 와서 너를 태우고 날아다닐 수도 있어. 라고요. 자연을 통한 연결도 충분히 가능해요. 나는 매주 기회가 될 때마다 자연으로 들어가 저 새 좀 봐. 나무 사이에 저 빛 좀 봐. 바람 소리를 들어봐. 아빠가 저기 계시네. 라고 말해주기도 해요. 숲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신 엄마나 아빠와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봐요. 루카로 말하자면 사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빠가 곁에 와 있죠. 그래서 루카는 아빠 없이 엄마 손에서만 자란다는 결핍감 같은 게 없어요. 나는 이 모든 게 우리가 단지 이 물질 차원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루카가 잘 받아들이도록 어릴 때부터 준비시켜서 루카를 다차원 세상과 다차원 존재를 의식하는 어른으로 기르겠다는 큰 의도에서 나왔다고 믿고 있어요. 나중에 루카의 인생과 이 땅에서의 사명에 이런 준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차원 간 양육 개념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다면 루카의 인생에서 호르에가 자기 역할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루카는 아주 특별한 길잡이 영을 갖게 되겠죠. 나는 이 일에 수많은 의미가 미래에 더 확실히 밝혀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이미 어른이 된 사람이라도 부모의 영혼과 연결되기에 늦은 때란 없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니까요. 부모와는 언제나 연결될 수 있어요. 그들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